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코스피 수급 차트, 그리고 이제 2021년 이제 올해부터 해서 현물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똑같이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우선 좀 밸류에이션 차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랑 이제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S&P에 대해서 일드 갭이라는 좀 밸류에이션 지표로 증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또 신용잔고 추이로 한번 신용잔고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S&P랑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ISM 지표는 특별하게 이제 달마다 나오는 거니까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제 달러 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 손해보험, KT 종목 살펴보고, 매도는 했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효성화학이랑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G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늘 할 종목이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네이버, KT, KT는 이때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종목 이제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 조금 보면서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 이제 코스피 한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1.6% 정도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 구간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로 일관되다가 막판에 조금 약간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는 모양새였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약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1,2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2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1,800억, 1,400억 정도씩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제 개인이 순매수 중이고요. 한 19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추세고요. 외국인도 누적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전히 외국인 아직까지는 누적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69조, 거의 한 70조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한 개인이 한 3.6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소폭 매수,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매수,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약 한 1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특히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보기 앞서서 뭐 좀 일드갭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뭐 일드갭이라는 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신용금리로 하면 계산되는 지표고요. 높을 때 저평가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입니다. 뭐 지금 충분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시면 방향성 좀 같이 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패권 전쟁하면서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두 나라 다 일단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지표입니다.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좀 최근 기간으로 봤을 때 뭐 최근 금리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뭐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25조,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면서 뭐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재차 갱신이 된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치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거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가 항상 증시가 빠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는 이제 높을 때 이건 저평가고 높을 때 고평가고 낮을 때 이제 역으로 저평가인데 다 컨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구간에서 2008년도 고점 부근까지 이제 높아졌다가 빠지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뭐 코스닥이나 똑같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월간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치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코스피 레벨 자체는 그 수준을 이미 넘었다. 좀 실적 개선된 거 비해서도 저는 좀 증시는 오버슈팅 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을수록 이것도 고평가인데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코스피 시총을 글로벌 GDP로 나타낸 수치도 높을수록 고평가거든요. 과거 고점들을 이미 다 넘었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위험 선호 구간이다.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검은색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 추세인 12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선호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도 아직은 다시 넘었다가 하회를 하는 구간이어서 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보다 뭐 개인적으로 좀 코스피 200을 좀 보시는 걸 선물 시장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컨버블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기가 1파, 엘리어트 파동상 2파, 3파, 4파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5파 고점이 전 여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을 그어봤을 때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요거를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도 이제 고점과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1차적으로 여기를 하회할 때 매도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늦어도 뭐 이쯤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파동은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쐐기로 A파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려가는 C파인데 여기까지가 아마도 1파, 여기가 A, B, C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저는 이제 5파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마도
C에 이게 1파일지 아니면 그냥 이제 1, 2, 3, 4, 5로 이제 C가 끝이 날지 있는데, 뭐 아마도 C에 그냥 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여기랑 5파 고점하고 B파 고점 그어서 여기 이렇게 채널링을 해 봤을 때 한 요 부분까지는 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한 여기까지도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채널링을 해 봤을 때.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제가 생각한 게 틀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422.86이 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높게 올라가더라도 424.26이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빠지면 그냥 여기가 이제 495가 맞다 라고 생각은 들 것 같고요. 일단 뭐 일목균형표 개선상으로는 뭐 지금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지만, 일단 뭐 기준선 재차 하회를 했고 26일 프랭스팬 여전히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좋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 볼린저 밴드 상당히 이제 모여있는 구간이어서 위든 미치든 전 틸이다 생각은 들고요. 뭐 지금 50일, 120일 이동평균 기준선, 전환선, 200일 이동평균선 사실 되게 근처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곧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튀지 않을까, 뭐 좀 횡보를 하다가 일지라도 결국은 좀 멀지 않은 시간 내에서 위든 미치든 좀 방향성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지금은 좀 하방을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코스닥 그냥 150으로 살펴보면, 이제 뭐 저는 그냥 여기가 이제 오파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지 않을까, 코스닥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뭐 장대 음봉 나오면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하회를 했고요. 뭐 MACD나 이제 RSI도 조금 살짝 좀 위태위태해 보여서 뭐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올라간 만큼 코스닥은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파동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좀 중기 파동은 다르긴 한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파, 4파, 여기 지금 5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MACD는 좀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도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좀 조정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꼭 지금이다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뭐 결국 더 올라가더라도 뭐 저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조정은 좀 나타나리라 생각은 하고요. 다만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소폭 하회하는 것 빼고는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상은 큰 문제는 없지만 뭐 언제든 급락을 해도 뭐 이상한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 RSI 70 넘었다가 하회를 하고 있고, MACD도 좀 매도 시그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탈하기도 했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트코인도 뭐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지만은 여기가 1, 2, 3, 4, 5고, 여기가 그래서 A파거나 1파고, 여기가 A, B, C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B파거나 2파고, 여기가 이제 3파거나 C파가 한 번 저는 더 빠지지 않을까, 꽤나 크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은 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26일 프랑스팬 뭐 역전돼 있고, 나머지 이제 구름대 위도 아니고 뭐 저한선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조심을 해야 될 단계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26일 프랑스팬이라도 좀 호전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부근에서 딛고 있긴 해서 특별하게 추세는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잘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지 모양 나오고 해서 뭐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다가 뭐 결국 그래도 다시 올라가면서 끝이 났고요. 여기 이제 정거점을 넘냐 마냐가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가 A파, B파, C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 아직까지는 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나름 크게 한 1.3%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기준선이 지금 깨질지 말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깨지면 미련 없이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준선이 이제 깨지면 26일 프랭스팬도 언제든 깨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26일 후행스팬이 딱 간당간당하게 있고 구름대 근처여가지고 좀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이제 비파가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제 A, B, C 정도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도지를 딱 나와서 뭐 저는 뭐 좀 오늘이 고점일 확률이 꽤 있지 않을까. 아직 추세상은 뭐 전혀 문제가 없긴 한데 여기도 저는 전고점을 넘지는 못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되기 때문에 좀 오늘이 고점이었을 확률도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금리가 또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의 영향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선만 넘어서면 뭐 좀 더 상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뭐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구름대 부근을 결국 넘기진 못하고 있어서 기준선 반영도 미치고 아직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되어 있고 뭐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바로 상방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실질금리가 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보고요. 빠졌다가 실질금리 이제 플러스 구간 나면 그때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 좀 매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국제고치 10년 금리 오늘 뭐 나름 크게 0.04, 0.4bp 정도, 0.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제는 뭐 다 호전이 되고 결국 이제 구름대만 넘어가면 뭐 더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구름대 부근 상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뭐 사실 좀 금리에는 상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오늘 뭐 나름 한 2% 정도 양호하게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 뭐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게 그게 일단 뭐 가장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다행히 볼린저밴드 근처에 붙여놔서 딱 타고 가면 뭐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23,45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6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뭐 한 0.2% 크게 반등하지 못했고요. 오늘 보험주들이 다 괜찮았는데 뭐 현대해상은 좀 추세가 확실히 요즘에 안 좋긴 한 건 사실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위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DB손보가 더 추세가 좋기 때문에 DB손보는 이제 오늘 다 호전이 되는 뭐 좀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DB손해보험이 좀 밸류에이션상은 조금 더 현대해상보단 고평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현대해상은 훨씬 더 싸긴 하지만 일단 자본 적정성은 조금 안 좋은 단점은 가지고 있다. 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NF3 뭐 그 부분 뭐 요즘 뭐 수소 관련된 거 나오면 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좀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뭐 그래서 일단 기준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잘하긴 했습니다. 120이동 평균선이랑. 그래서 뭐 재차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26일 프랭스팬도 오늘 결국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날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이제 매도를 한다면 결국 이제 기준선 부근을 딱 하단으로 설정해서 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38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100만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밴드 모여 있어서 뭐 위든 미치든 튈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제일제당 현재 주가 4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그래도 한 70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은 뭐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DLNC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 당장은 구름대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는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7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뭐 애플 관련된 이슈 이후로 뭐 계속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감안했을 때 뭐 한 24만원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좀 2% 상승이 있으면서 이제 26일 프랑스팬 이제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일이라도 돌파가 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4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하이닉스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현재 주가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 추정치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90% 정도 저는 상승 여력은 있는 주식이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이제 뭐 과거에 이게 높을수록 고평가, 저평가고 낮을수록 이건 고평가인데, 뭐 과거 이제 내려갔던 부분까지 내려가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이 정도까지도 빠졌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룸도 사실 열려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 보더라도 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물론 뭐 지금 그냥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률상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하이닉스 차트 같은 경우에도 곧 위든 미치든 전 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준선 미치고 26일 프랑스팬도 역전돼 있어서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오늘 뭐 규제 관련돼서 정부 규제 좀 발표되면서 이제 큰 폭 하락이 있었고요. 현재 주가 4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16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구름대 하단까지도 떨어지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진 않고요. 뭐 저 같으면은 보유하셨어도 그냥 오늘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3만 거의 한 3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227% 정도 뭐 꽤나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도 뭐 거의 한 5% 이상은 최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주가에서도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봐야 되죠. 상대가치 평가로 보면은 일단 과거에는 주가도 내리면서 기대 수익률도 이렇게 내리는 패턴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ROE가 계속 내려가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ROE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기대 수익률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뭐 좀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돼 있어서 뭐 구름대 미치기도 하고요. 뭐 차트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뭐 아주 크게 이격이 또 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뭐 여기서 이제 곧 횡보하다가 뭐 결국 방향성 찾을 때
뭐 그때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딱 구름대 넘어서고 있어서 여기서 26일 프랭스팬도 딱 걸쳐 있고 뭐 곧 방향성을 좀 위든 미치든 저는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이제 전할 내용은 뭐 거의 다 정한 것 같고 뭐 그리고 저 호주도 뭐 결국 테이퍼링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계속 뭐 진행한다라고 발표가 됐고 아무래도 이제 ECB에서도 뭐 결국 계속 지금 물가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가 사실 다시 재차 반등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뭐 조삼모사긴 합니다. 어떤 선택으로 가도 뭐 저는 사실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나리오를 두 가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뭐 테이퍼링이 연장이 된다. 뭐 좀 더, 뭐 그래봐야 뭐 몇 달이겠지만 몇 달 좀 더 한다. 그럼 뭐 돈이 더 풀리겠죠, 당연히. 유동성이 더 풀릴 겁니다. 유동성이 더 풀린다기보다 뭐 정확한 표현은 이제 화폐량이 더 풀린 겁니다. 뭐 두 개가 뭐 사실 좀 복합적이긴 한데 뭐 당연히 증시에는 호재고요. 뭐 그래서 될 텐데 결국 향후 인플레이션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결국 조삼모사거든요. 지금은 좋은데 뭐 향후에 결국 더 크게 맞아야 되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 화폐량이 더 늘진 않겠죠. 이제 화폐량이 물론 이제 테이퍼링 축소 때까지는 계속 늘겠지만 결국 이제 완벽하게 완전 이제 자산 매입 축소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멈춰버릴 겁니다. 이제 그때 결국 이제 인플이 올 텐데 이건 이제 지금까지 풀린 돈만큼만 인플이 오겠죠. 뭐 결국 뭐 1은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이게 뭐 조금 더 가냐 그냥 바로 가냐 뭐 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어제 얘기처럼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풀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경기가 결국 좋아진다 라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연방준비은행 이제 부채 계정으로 이제 쌓여 있는 지급 준비금이죠. 뭐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는 은행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GA랑 돈이 결국엔 경기가 좋아지면 풀릴 수밖에 없고요. 그 경기가 이제 좋아질 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 내려가는 거를 가파르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그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파른 또 금리 인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마 자산시장 노이즈가 날 것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그게 나타날 때 결국 이 실질금리가 튈 때 아마 자산시장에 이제 노이즈가 날 수밖에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도 그렇지만 뭐 레버리지가 있는 분들은 뭐 전 레버리지는 그냥 다 지금 웬만해서는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지금은 이미 뭐 사실 어깨도 넘어서고 제가 봤을 때 뭐 최소 이제 귀냐 머리냐 이제 머리 꼭대기냐 귀냐 뭐 그 정도 느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리를 넘어 귀 정도까지 왔다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뭐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이제 향후에 좀 내려갈 때 좀 대응을 잘할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고 있지만 뭐 선물을 꼭 안 쓰신다고 하면은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주도 뭐 좀 금리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주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현금도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결국 길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현금도 결국 똥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처럼 이제 이때 이렇게 돈 풀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뭐 금이나 뭐 리츠다 뭐 좀 부동산이나 뭐 결국 뭐 이제 금리 좀 연관된 그런 뭐 은행이나 뭐 은행 뭐 지주들 아니면 뭐 손해보험사 뭐 그런 주식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박원적인 거를 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네,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